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7월 9일입니다. 네, 날씨가 무지하게 덥죠. 저도 실내 안에 있는데, 조그만 에어컨만 꺼놓으면 아주 땀이 주룩주룩 날 정도입니다. 이 날씨 때문에 비상인데요. 특히 야외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보니까, 지방, 농촌에서 일하는 20대 이 베트남 이 청년이 이 더위에 사망을 했다, 이런 소식도 들려오기도 했었는데, 이 야외에서 일하시는 분들 더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최근 이 중국 동포 사회에 관련돼서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우리 이제 동포들 사이에서도 이 부고장, 이 결혼식, 또 초청장, 이 문자로 많이 받아보시게 되죠. 근데 이것 때문에 이 금융사기 피해를 입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이 중국 동포 사이에서 잘 알려진 이 중국 동포 단체, 이 한 단체장님이 저한테 이런 문자 메시지를 보내줬습니다. 제 이름으로 결혼식 링크 초대장 받으시면은 절대로 열지 마세요. 다운 받지도 마세요. 라는 이런 문자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그러면서 저의 집 대사는 끝났고, 그러니까 큰일, 장례식이라든가 결혼식 이런 거를 할 그런 상황은 이제 다 끝났다 이런 얘기죠. 부모님도 돌아가셨고 또 아들 결혼도 했습니다 라면서 이렇게 주의를 당부를 했습니다. 소위 이 스미싱 피싱이라고 하네요. 문자 때문에 오는 이 사기 피해, 이런 주의보를 주변에 아는 이 지인들에게 일일이 돌린 것입니다. 그래서 저한테도 돌리고 또 각 단체 회원들 또 관계되는 사람들한테 개별적으로 이렇게 올린 건데, 근데 벌써 그로 인해서 이 피해를 본 그 사례들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는 요즘 이 스마트폰을 다 갖고 있는 이런 시대에 이 문자 메시지를 통한 이 보이스 피싱, 이 스미스, 이 금융사기 피싱, 이런 것들이 상당히 극성을 부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수상한 점이 있다면은 바로 열어보지 마시고요. 또 당사자에게 직접 확인해 보는 것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혹시 이렇게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경조사를 알릴 일이 있다고 하면은 바로 그 문자 메시지를 보면은 바로 이름하고 또 연락처, 그 다음에 장소, 이런 게 어느 정도 좀 구체성을 띄어서 이렇게 알리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거 없이 다짜고짜 또 이렇게 경조사를 알리는 문자 메시지 간략하게 오고 이상한 그 영문으로 된 링크 주소가 있는 그런 문자 메시지는 각별히 좀 주의를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네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이 보이스 피싱, 이 스미시 피싱을 좀 예방할 수 있는 나름대로 또 좋은 방법이 있겠는가? 여러분들도 아실 수 있겠지만은 이 경찰청에서 제공하는 시티즌 코난이라고 하는 스미싱 예방 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치해서 이렇게 차단하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시티즌 코난 스미싱 예방 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저희 영상 더보기 게시판에다가 제가 이렇게 띄워 놓을 테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요 앱을 다운받아서 설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그냥 개인정보가 유출이 돼서 이렇게 그냥 문자 발송으로 다량으로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발송이 됐다라든가, 아니면 개인정보가 이렇게 노출이 됐다 이렇게 의심이 되면은 반드시 이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 파인이라고 하는 사이트, 거기에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 예방 시스템에 접속해서 이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등록을 해둬라, 이렇게 또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 파인,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 예방 시스템, 여기에 있는 접속을 하셔서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등록을 하라, 이렇게 또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 사이트도 제 영상 이 더보기 그 게시판에 이렇게 좀 올려놓을 테니까요. 혹시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접속을 하셔서 여기에서 이렇게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등록을 해두면은 아무래도 이 사기 피해를 예방하는데 이렇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좀 날씨도 더운데 이런 짜증나는 이 보이스피싱, 스미스피싱 이런 범죄가 또 극성을 부리는 것 같아요. 경제가 이렇게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이런 이 사기 범죄가 더 극성을 부리는 그런 측면이 있죠. 요즘 그게 뭐죠? 민생 회복, 이 소비 쿠폰, 이거를 또 문자로 보내서 그 대상자도 아닌데 이 혜택이 된다고 하면서 또 이렇게 보내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것도 좀 주의하라, 이런 이렇게 공관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스마트폰이 주는 이 편리함도 있지만은 이렇게 쉽게 또 금융 사기 피해에 또 연루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된다. 각별히 우리가 좀 같이 주의해서 알아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주요 관심 뉴스로 이렇게 찾아봤어요. 이 보이스피싱과 관련돼서 우리는 동포들하고는 어떻게 연관이 돼서 보도가 되고 있는지. 그러니까 7월 2일에는 1억 원대 이 보이스피싱 피해액, 수거액 40대 조선족이 구속이 됐다라고 하는 이런 보도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억 원대 보이스피싱 피해액, 수거책으로 활동하던 40대 조선족이 구속됐다고 하는데, 한번 이 뉴스를 한번 보도록 하고요. 또 하나는 저는 최근 7월 6일 날 보도가 된 건데요. 이 조선족이겠지 했는데 보이스피싱 알고 보니 70%가 한국 20대 청년들이었다라고 하는 서울경제가 보도한 또 보도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도 한번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또 생활 팁으로 여러분들 스마트폰 다 이용을 하실 텐데, 이 스마트폰 보면 다 이제 통신사에 가입해서 이용을 하시죠. 그래서 통신 요금을 좀 절반으로 줄여서 이렇게 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고 해서 우리는 통포분들이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번 그 내용 좀 여러분들에게 직접 한번 그 핸드폰 관련 일을 하시는 분하고 한번 통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에 여러분들께서 조금이라도 또 이렇게 통신요금을 또 반으로 이렇게 줄일 수가 있다고 하면은 또 큰 또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한번 좀 전화로 통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장님. 바쁘세요? 아니요, 괜찮아요. 아유, 날씨 되게 덥죠? 덥네요. 네. 대림동 날씨가 어떤지 기상캐스터로서 한번 소개 좀 해줘봐요, 지금. 날씨가 어떤지? 네. 너무 더워서 난리도 아니지, 딱 에어컨 아래 앉아있어야죠. 사람들 좀 거리에 좀 다니나? 거리 없지요. 거의 없어요. 그래요? 네. 매장에 찾아오시는 분들 좀 있어요? 없어요. 요즘은 지나다니는 사람도 별로 없는데. 그리고 또 중국 사람들은 많이 갔잖아요. 어디로? 중국에 많이 들어가서 없어요, 요즘. 그리고 요즘 많이 들어갔대요? 예, 불법들이 많이 잡혀가고, 일이 없으니까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또 저쪽 부천, 부평 쪽으로 많이 갔고. 부청, 부평으로 많이 갔다는 거는 그 정도 나온 얘기인데, 최근에 출국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출국도 많이 했어요. 그걸 어떻게 알아? 대림동에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알죠. 이 개통하는 거 보면 알아요. 사람들 많이 갔다고. 그리고 또 우리 식당 하는 또 누구야, 그분도 그러더라고. 위해 쪽의 사람들이 많이 와서 이거를 했는데, 해물이랑 많이 먹고 이랬는데, 그분들이 없어졌대요, 아예. 그분들이 해변가에 있어서 이래 많이 먹고 했는데, 그래가 식당도 엄청 힘들어서 여름에는 그냥 막 미친대요, 그냥. 한 몇백씩. 보였던 분들이 안 보였다는 거는 좀 그러니까 출국을 하거나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니까, 그쵸? 보고 알 수 있다. 그만큼 대림동이 거의 장사들 안 되겠네.
장사가 전혀 잘 안 되죠. 아, 참 예. 힘들어서 어떻게 해요? 딱 그냥 한두 집만 이렇게 식당들 그렇고 네. 우리 뭐 핸드폰 가게는 뭐 그냥 뭐 이래 뭐 이러저러 이러는데 예. 더 이 식당 같은 게 더 힘들죠. 그렇죠. 응, 식당 같은 응, 데는 뭐 그 정도 들어가는 비용들이 있으니까 응, 응, 그죠. 그거 유지한다는 게. 아이고 응, 응, 응. 두려운 때구나. 예, 제가 전화한 거는 어제 저하고 예, 통화했잖아. 예, 그 핸드폰 요금을 예. 보니까 한 절반 정도를 줄일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그 방법 알뜰폰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어 좀 일반 핸드폰을 사용하고 있는 분들이 예, 어떻게 하면은 핸드폰 요금을 이렇게 예. 반으로 줄일 수 있는지 이렇게 안내를 해 음. 주세요. 아, 어떻게 하면 지금요? 네네. 아, 그냥 뭐 약정이 2년, 2년 끝났거나 아니면 지금 네. 재학생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네. 아니면 뭐 공폰, 집에서 놀고 있는 폰, 이런 거 네네. 가지고 유심을 개통하는 거죠. 그러면, 네. 통화 무제한, 데이터 무제한 쓰고, 네. 뭐, 다른 일에 그, 등식 우리 3, 4보다 네. 이거 훨씬 저렴하고, 어. 그리고 데이터도 마음껏 쓰고, 어. 이런 요금제죠. 예, 예. 그러니까 유심을 바꾼다는 거죠? 그렇죠. 그 유심을 바꿔요. 알뜰 알뜰 유심으로. 유심으로. 알뜰 뭐 LG든가, 알뜰 KT든가, 알뜰 아. SK로 이렇게 해서요. 그러면 그거를 바꾸려면은 예, 예, 직접 매장에 가서 바꿔야 예. 된다는 거죠? 매장은 방문하셔야 돼요. 꼭 음. 신분증을 가지고 오셔야 신분증을 돼서요. 갖고 예, 예. 누가 대리로 갈 수도 있는 건가? 아, 그거는 좀 불가능해요. 그래요? 예, 예,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신분증을 갖고 예, 가면 된다. 예, 그냥 예, 매장으로. 예, 그렇게. 예, 그래서 그렇게 예, 되면은 우리 저 대림동에 가까이 사신 분들은 우리 한마음 예. 정보통신을 가면 되겠네. 예. 그러면 어 고맙지요. 그러게. 네. 네, 그거를 네. 제가 한마음 네. 정보통신 혹시 예. 거기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 예. 이렇게 그 전화로 예. 상담을 하시라고 예. 이렇게 저기를 안내를 해 드릴게요. 연락처를 예, 연락처를 남겨주세요. 어디로 하면 돼요? 연락처? 010 010-8809에 8809 4239. 예. 4239 예예예. 010 8809 8809 4239요. 4239. 예. 네, 한마음 정보통신이죠. 정보통신. 예예예. 정보통신이고. 예. 예. 자, 그러면은 예. 만약에 이제 유심칩을 좀 바꾼단 말이에요. 예. 내가 그냥 기존에 핸드폰을 가입을 했어. 예. 그러면 핸드폰에 보통 이제 기기값을 이제는 그걸 합산해서 요금이 빠져나가잖아요. 아, 기존의 거는 예. 기존의 거는 2년 만기됐으니까 이제 끝났죠. 그러니까 그래서 다시 핸드폰의 예. 그 기기값은 이제 완전히 그냥 해결이 되고 예예. 해결이 계속 되고 나가지 않은 상태에서 예, 예 새로 가입해야지 새로 알뜰폰으로요. 알트폰으로 이제는 변경을 예. 하면은 된다 이건데 예예예. 근데 그거는 제일 간단하게 유심침을 바꾸면 된다는 거죠? 예, 이실침을 바꿔서 한 반년만 유지해 예. 주시면 되거든요. 반년? 6개월. 예예. 6개월. 6개월을 유지를 해 주면은 예. 어 그 이후에는 그냥 쭉 써도 되고 뭐 음 다른 통신사로 넘어가도 되고 그런 거예요. 어 예예. 그러면은 유심침을 바꾸면은 보통 이제는 요금이 어떻게 되는 예. 거예요? 요금이 음. 그냥 몇천 원대부터 어. 그냥 뭐 저렴하게 쓰려면 뭐 6,600 원, 9,900 원, 어. 17,000 뭐 500 원 음. 이렇게. 그리고 쪼끔 완전 무제한으로 쓰시려면 그냥 한 33,000 원, 뭐 음. 38,000 원 요렇게요. 보통 우리 저기 동포들이 얼마짜리를 많이 쓰세요? 저기 그 어 알뜰폰 말고 일반 폰으로 쓸 때. 일본 폰으로 쓸 때는 그래도 제일 적어서 75,000 원짜리는 쓰시겠죠? 7만 거기에 5천 또 원짜리. 예, 거기에 또 할부금까지 하면 어. 그래도 9만 원, 10만 원대는 거의 되죠. 할부금이랑 예. 이제 기계값이고. 기계값 근데 예예예. 그거는 이제는 다 예. 우리 2년 약정이 끝났다고 하면은 네. 또 한 75,000 7만 원짜리 5천 원짜리가 예. 75,000 정산된 돈이 원짜리를 또
그 선택약 등 할인받아서 만 어, 얼마 받아서 그래도 한 6만 얼마는 나올 거예요. 6만 얼마. 정확하게 네. 제가 이제 아, 바뀌어서 보통 계산을 못 하겠는데. 예. 예니까 예, 그 예, 정도 예. 쓰는데 예. 알뜰폰 그 UCC로 바꾸면은 얼마 예. 정도로 쓰면 돼요? 그러면 33,000원이면 되죠. 33,000원. 33,000원이면은 예예예. 그러면은 그 6만 원, 7만 원대로 썼던 통신 그 예. 한계가 똑같게 예, 사용할 수가 있다. 예예예. 어, 어, 예. 어. 예. 뭐가 뭐 이상한 점이라든가 그런 거는 없어요? 없습니다. 없고. 예. 완전 속도도 빠르고 네. 완전 무제한이어서 사람들 호핑이 너무 좋더라고요. 예예. 그렇구나. 근데 그런 예. 방법을 우리 동포분들이 많이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아, 동포분들 거의 모르고 계시죠. 네네. 예예. 알겠습니다. 그러게요. 예. 뭐 요즘 뭐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네. 이렇게 저기 뭐 통신료라도 예. 반으로 줄일 수가 있다고 하면은 예예. 뭐 7만 원씩 들어가는 거를 33,000원이면 예. 반도 더 반 음. 가까이 줄이면은 크게 많이 줄이는 거죠. 그럼요. 그렇죠. 아하. 예. 그 예예. 봐서는 그 이하로 더 줄일 수도 있는 거고. 그럼요. 그냥 그렇죠. 17,500원 써도 완전 무제한이 되거든요. 네. 쪼끔 속도 제어를 받지만 네. 그래도 예 그래도 17,500원이면 음. 예예예 괜찮은 거예요. 네. 네. 그래요. 하여튼 예. 우리 좀 배금이 또 예. 대표님께서 또 예. 이렇게 좋은 정보를 줘서 제가 특별히 또 어제 아 통화를 하고 나서 예. 그분한테 좀 도움이 될 것 같다 아 해 예. 가지고 제가 또 이렇게 연결을 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예예. 우리 뭐 예. 배금희 대표님은 뭐 예. 우리 동포를 예.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알지 뭐. 예. 예. 그리고 한마음협회도 예 신학대장이시고. 감사합니다 국장님. 예. 네, 그렇게 예. 안내를 하겠습니다. 예. 네. 예예. 네, 어쨌든 뭐 통신요금, 네, 이렇게 줄일 수 있다는 거, 뭐 여러분들께서 참고해 두시고, 지금 이 한마음정보통신은 그러니까 대림역에서 보면은 5번 출구, 뭐 6번 출구 나오면은 거기 쭉 그 동포들 그 거리가 형성되어 있죠. 네, 거기서 보니까 한 100여 미터 좀 더 걸어가면은 한마음정보통신이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전화번호 이렇게 같이 나가고 있으니까 네, 뭐 필요하신 분들 이렇게 한번 통화하시고 뭐 시간 되실 때 방문해서 통신요금 반으로 줄여주면은 좀 그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근데 요즘 뭐 대림동 이 분위기 보니까 네, 이렇게 동포들이 뭐 일도 없고 그래서 많이 또 다른 곳으로 갔다, 뭐 중국으로 많이 출국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같이 들어보게 됐습니다. 네, 앞서 제가 이 조선족과 관련된 보이스피싱과 관련돼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뉴스 볼까요? 네, 1억 대의 보이스피싱 피해 수거체 40대 조선족이 기소가 됐다. 어떤 내용이 한번 볼까요? 광주 북부 경찰서입니다. 전화금융사기에 속은 피해자에게 금품을 받아서 사기 조직에게 넘긴 혐의 수거체 40대 한국계 중국인 조선족 A씨를 구속을 했다. 지난 7월 2일 광주 북부 경찰서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A씨는 금감원과 검사 등을 사칭하고 지난해 4월 21일부터 한 달여 동안 피해자 5명을 만나 총 1억 100여만 원을 받아서 챙긴 뒤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긴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범죄 수익의 1%를 받는 대가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A씨는 구직 사이트를 통해 아르바이트로 일을 시작을 했고 자신의 일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거 책임을 알아차린 후에도 계속 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접수받은 경찰은 A씨가 출석 요구에도 불응하자 체포영장을 발부, 지명 수배했다. 그리고 A씨는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전전하던 중 지난달 말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의해 검거가 됐다. 그리고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한 뒤 송치할 방침이다. 네, 이런 기사 내용이었습니다. 네, 보통 이 보이스피싱의 전달착하면은 우리 중동부 특히 중도기까지 청소년들 같은 경우 또 이렇게 20대 초반 이런
사람들, 이런 동포들이 많이 이런 심부름을 하다가 이렇게 보이스피싱의 공범으로 연루돼서 어려움을 겪다, 뭐 이런 얘기는 제가 종종 좀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 네, 이 40대입니다. 이번에는 40대. 예, 보니까 그냥 불법 체류 중에 있었네요. 그러니까 아마 경제적 생활고를 겪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는지, 네, 뭐 이렇게 보이스피싱과 이런 데서 광주 북부 경찰서에서 이렇게 발표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이 보이스피싱과 관련돼서 뭐 과거에는 그때 2010년대인가요? 그때 보이스피싱 하면은 뭐 조선족 동포들을 연관시킬 정도로 아주 그랬었죠. KBS 그때 개그 콘서트인가요? 이 황해라고 하는 콘서트도 1년 동안 뭐 연변 말투를 써가면서 이 보이스피싱 하는 뭐 그런 거를 뭐 안방 극장에서도 뭐 이렇게 한참 저기 하고 그랬었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이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이 범죄체 뭐 주요 활동 이런 사람들은 해외에다가 지금 근거지를 두고 뭐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좀 국내에 좀 조직체를 둬가지고 뭐 자금을 돈을 뭐 이렇게 받아내거나 뭐 그렇게 해서 전달책을 한다거나 뭐 그렇게 하는데, 근데 지금은 거의 내가 볼 때는 조선족 동포들이 여기에 연관되기보다는 보니까 20대 한국인 청년들이 많이 연관돼서 활동을 한다라는 그런 뉴스 보도가 있습니다. 네, 그걸 서울경제가 보도를 했는데요. 조선족이겠지 했는데 보이스피싱 알고 보니 70%가 한국 20대였다라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이 기사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경찰학 연구 이 논문에 따르면은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공고된 235명 중 70.6%가 구직 사이트를 통해 범행에 연루되었으며, 이 중 69.8%가 19세에서 29세 청년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인 청년층이라는 거죠. 범죄 조직은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며 청년들을 고용을 해서 피해금을 수거하게 한 뒤 책임을 떠넘기는 수법을 사용을 한다. 청년들이 이런 범죄에 뛰어드는 이유는 즉시 수익이라는 유혹 때문이다. SNS에 고수익 알바를 검색하면 불법 아르바이트 모집 글을 쉽게 찾을 수 있고, 자격 요건이 없으면 현금을 바로 잡을 수 있어 고정 수입이 없는 청년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인다. 하지만 검거되는 것은 대부분 청년 인출책이며 범죄 조직의 상부는 해외에 머물며 위험 부담이 큰 현금 수거 역할만 청년들에게 떠넘긴다. 전문가들은 강력한 처벌과 함께 청년층이 범죄에 가담하지 않도록 사전 차단 교육이 필요하다, 이렇게 지적을 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경남대 경찰학과의 김도우 교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범죄는 지인들끼리 소문을 타고 퍼지는 경우가 많아 지방자치단체나 학교기관에서 디지털 윤리교육과 범죄 예방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나이가 어릴수록 범죄라는 인식이 낮기 때문에 합당한 처벌과 교육이 중요하고, 청년들이 쉽게 고액 알바에 접근하는 구조에 대한 분석도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제목 기사를 보면은 조선족이겠지 이렇게 썼죠. 보이스피싱 알고 보니 시선이 한국이다. 근데 이 기사에는 조선족 동포와 관련된 기사 뉴스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경찰에서 최근에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통계 뭐 그런 보도를 하면서 이렇게 뭐 조선족에 대한 언급 없이 뭐 이렇게 그냥 기사 제목에만 이 조선족을 연계해서 지금 제목을 끌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보이스피싱 하면은 이 조선족 동포들을 연관시키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아직도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네, 어쨌든 간에 뭐 이렇게 보이스피싱이라든가 이런 쪽에 연관되지 않도록 우리는 동포 여러분들이 각별히 좀 유의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고 날씨도 덥고 네, 좀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만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은 인내를 갖고 이런 때 더 우리가 범죄까지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고, 그리고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문자라든가 뭐 이런 걸로 인해서 또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우리가 좀 이렇게 정신을 좀 뭐랄까 가다듬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 오늘 7월 9일 이 수요일을 맞이해서 지금의 중국 동포 사회 어떤지 한번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동포세계시민대표 변장 김영필이었습니다.